일상이란 되게 평범한 하루하루인 듯 흘러간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운이 좋다고 말한다. 과연 운이 좋은 사람은 갑자기 기적을 맞이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운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타당한 선택과 타당한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운은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법.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크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인데 사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곤 한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리는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다를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가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진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한 생각만 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에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심플한 것이 가장 강하다. 주식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자주 가는 외식 체인점은 항상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붐비잖아.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 회사의 제품은 옛날부터 훌륭했지. 최근엔 평판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지만 원래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등 관심이 가는 회사를 체크하여 비교적 싸다고 느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얼른 팔아서 이익을 낸다. 주식 초보는 매매에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담백하다. 욕심을 부리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내서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머지않아 주가가 떨어져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식이 간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 지표나 거시경제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지식이 많아지면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떨어진다든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오르는 경험을 거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지극히 심플한 기본 원칙은 잊어버리고 주가가 충분히 높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이 주식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만다. 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지 하는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처럼 일이 잘 풀려간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문을 더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짜거나 가격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이리저리 하는 동안 인력이 부족하거나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만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하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며 미로에서 헤매게 된다.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에 회의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었을 때 심플한 감각을 다시 떠올려보는 것이 좋다.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원엔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것뿐이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도 시장성이 어떻다는 등 수급 관계의 균형이 나쁘다는 등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피처폰이 쇠퇴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흐름은 아마추어가 봐도 뻔하고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전문가는 사물을 어렵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쉽고 뻔한 말을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하다. 지식이나 경험이 늘어나면 다양한 선택지가 발생하고 욕심이나 두려움이 망설임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순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강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자. 어떠셨나요? 사쿠라이 쇼이치와 후지타 스스무 저자의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김연아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빌리버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좀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접하는 것들. 처음에는 복잡하고 막 이것저것 있는 게 있어 보이고 와 이게 돈값 하는데? 막 이것저것 막 기능이 더 있고 막 이러면
더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근데 막상 사용해보면 특히 전자기기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켜야지 바로 시작되는 그런 게 좋은 거는 물리적인 키가 훨씬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발전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피카소 1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해서 그려주고 그걸 또 몇 분 만에 그린 거죠. 네, 8천만 원 가까이 달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렸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피카소가 천만에요. 난 이걸 그리는데 이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일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과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맞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걸 알고 있음에도 예술가들은 좀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PR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돈을 요구를 잘 못하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낮추지 않았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내용이 좀 슬프면서도 되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었어요.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에 회의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일정 부분에 좀 나이가 들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부분은 좀 회의적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편견이 생기는 건데 이 편견이 나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기회도 편견 때문에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에서 단순한 그런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엔 막 이것저것 주워서 막 배우다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래서 막 복잡함에 매료돼서 살다가 어느 순간 다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최적화, 최고 좋은 거,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 이때 과정이 좀 배우는 게 많고 이것저것 취해보기도 하고 버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 같아요. 인생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모든 부분에서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장 편하고 내 최고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단순함의 경지가 초심자의 단순함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회성으로는 초심자의 단순함? 이것도 먹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생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복잡했던 시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나한테 맞고 이건 나한테 안 맞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얼마 전 제가 리뷰했던 신수정 저자의 일의 격이라는 책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저것 경험에 많이 투자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게 제일 편하고 좋은지 그렇게 해야지. 약간 좀 여우랑 심포도 이야기 아시죠? 이소부와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를 먹으려는데 너무 높이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봐도 안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저거 그냥 심포도일 거야 이러면서 포기하고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은 내가 못 가지니까 그냥 싫은 척 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안 받으려면 자발적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먹어봤는데 싫은 거, 갈 수 있는데 굳이 가야 할 마음을 못 느껴서 안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단순해지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지만 내가 내 삶을 좀 풍요롭게 잘 만들어서 내 선택에 의해서 단순한 삶을 사는 그런 자유로운 삶 다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